또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난임이 좀 뭔가 좀 임신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네. 되면 내 탓인 것 같고. 그렇죠. 근데 사실은 절대 내 탓이라고 생각하실 수만 있는 건 예. 아닌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점점 지금 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성 요인이 물론 이제 클 경우에는 50%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절대적인 100%가 될 수는 없고요. 네. 남성 요인이 생각보다 8에서 25%가 나와 있는데 저기 남성 요인은 남자만의 원인이고 여자는 문제가 없는 경우를 뜻하는 거니까 여자는 전혀 문제 없는데 남자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4분의 1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은 이제 아까 안덕근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좀 난임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보통 나이인데요. 고령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난소라든가 난자 어떤 질이라든가 다른 어떤 호르몬의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남자들 또한 나이와 관련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자라든가 그런 내용 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 같은 것이라든가 뭐 좀 영양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들 또 음주라든가 스트레스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사실 남자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두 가지가 그런데요. 하나는 이제 정자의 운동성이나 활성성 같은 것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떨어지고요. 그리고 난임이 뭐 좀 더 임신이 잘 안 되는 형태가 좀 지속이 되면 남자 스스로가 이번에는 임신이 해야 되는데라는 어떤 부담을 가지면서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발기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. 예. 그래서 자연 임신에서 사실은 난임이 점점 진행될수록 여자의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남자의 원인이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. 그 임신 관련해서 그 고령 임신이라고 아예 정의가 내려져 있는 그런 나이가 있는데요. 그게 만 35세입니다. 만으로 35세. 네, 만 35세입니다. 그래서 만 35세 이후인데 초산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산부인과라든가 다른 그런 어떤 관리하시는 곳에서는 조금 더 검사를 더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의 진료들이 일종의 룰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. 일종의 통계가 만 35세고 그 말은 또 곧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만 35세를 좀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호르몬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그 몸의 변화들이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35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표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보통 고령 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만 30세 이상이 되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남포의 풀이 조금 더 축소가 되겠죠.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 나옵니다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액의 생성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냥 몸 상태에 따라서 바라볼 되는 형태로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개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만 그렇죠. 거죠.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남포의 풀 감소라든가 곧 바꿔 말하면 난소의 예비력의 저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고령 배우자의 성교 빈도 저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또 뭐 여자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배우자가 되는 남자분께서 또 고령이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고자 했을 때 예. 성욕이 좀 더 저하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경우에 좀 더 발기가 떨어지거나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 임신에 조금 더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고 예. 그리고 이제 만 41세가 넘어갈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크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입력이 뭐 95% 이상 감소됐다는 통계가 나오는 만큼 조금 이제 좋지 않은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금 더 걱정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다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 만 40대 이후부터 확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나 고령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정말 네.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. 예. 그 이제 뭐 표로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보조 생식술과 한의치료 병행했을 때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 대한 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해외 수정 시술 예정자 38명을 대상으로 결과를 이제 봤더니 대상자 중 5명은 자연 임신이니까 그 체외 시술을 하지 않고 한의 치료만으로 했던 경우고요. 그다음에 체외 수정 대상자 15명 중 임신율 26.67%로 올라왔던 형태가 됐죠. 그 무슨 말이냐면 시술 전에 침과 한약 치료를 병행한 경우에는 단독 시술보다 생아 출생률이 2배 가량 높아졌다는 얘기인데요. 그 말은 곧 아까 전에
안덕근 원장님이나 뭐 우리 허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궁과 생식기 쪽에 원활하게 혈액 공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혈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한약 치료를 통해서 바탕을 만들어 줬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인공수정이라든가 뭐 시험과 아기 같은 거를 시도했을 경우에 훨씬 더 착상률이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실제 결과로도 증명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실제적으로 저도 작년에 그 여자분께서 만 38세고요. 네. 남자분께서 만 47세였던 부부를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에서 2달 정도 한약을 드신 이후에 인공수정을 시도하셨었는데요. 1회에 바로 임신되셨어요. 첫 번째. 예, 첫 번째.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이제 사실은 인공수정도 몇 번 보통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시험관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인공수정 몇 번 한 다음에 시험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공수정 1회에 바로 됐다는 것은 뭐 저도 이제 너무 같이 즐거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분께서는 고맙고도 먼저 말씀을 저에게 그래도 한의학 치료 받은 덕분에 잘 된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셔서 저도 되게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거든요. 네. 실제적으로 그 양반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보조 생식술과 한의 치료는 상반되는 게 아니고요. 상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형태의 치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같이 두 곳을 방문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난임 부부께서는 치료에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